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요, 단문으로 익히는 수능 기초 필수 문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라이머닷컴 사이트에서 제가 제공해드리는 그 수능 기초 강좌 중에서 이제 제일 기본 강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메뉴 보시면 오른쪽에 수능형 라이머라는 것도 있죠. 라이머가 이제 1.0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라이머 듣기 바로 전 단계의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뭐 꼭 안 들으셔도 되지만, 기본 문법이 조금 이제 그 정리가 안 돼 있으면 기초 라이머 1.0으로 가서 이제 공부하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거기서는 기본 문법을 제가 아주 자세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기본 문법의 내용을 제가 굉장히 좀 자세하게 정리를 합니다. 제 강의의 특성상 이렇게 공식으로 하거나 이렇게 복잡하게 도표 그리고 이론으로 하거나 그런 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줄도 잘 모르고, 중요한 건 나에게 주어진 문장 자체를 그 문법에 맞게 번역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자리에서 제가 뭘 소개해 드리냐면은, 글을 굉장히 우리가 나쁘게 말하면 좀 딱딱하게 읽는 연습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왜 딱딱하게 읽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문법이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이제 ing가 만약에 나왔다, 뭐 그렇게 나왔다고 치죠. 그럼 ing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뭐뭐 하면서라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을 그 ing를 실제로 그렇게 번역을 해버릇해야 나의 거로 소화가 되는 거예요. 말을 이쁘게 다듬는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체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말을 스스로가 다듬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맥에 의해서 이렇게 직독직해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직독직해를 자꾸 한답시고 해가지고 내용만 이해하고 뚝뚝 끊어서 가버리면 해당되는 문법 내용을 한 번도 나의 거로 소화를 못 하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문법이 맨날 어렵다고 하고, 뭐 방학 때만 되면은 뭐 특강하네 뭐 이렇게 자꾸 말이 길게 나오는 거죠. 굉장히 짧고 매우 매우 간단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론으로 하지 마시고, 해당되는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정확하게 내 거로 알고 분석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해드린 거 딱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정밀한 문장 분석, 그 다음에 문법에 근거한 해석 훈련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저거 딱 두 가지예요. 주어진 문장 자체를 굉장히 정밀하게 내 거로 만드는 분석 작용, 그 다음에 그것을 내 마음대로 문맥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해당되는 문법에 근거하여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를 자꾸 내 입으로 뱉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문법을 배우는 시간이지 멋들어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석이라는 게 의역을 얘기하는 건데요, 전체 내용이 뭔지를 파악하고 이거 하는 게 아닙니다. 시작하는 문장부터 마침표 꽝 찍을 때까지를 정확하게 내 거로 소화하는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라이머랑은 정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주 짧은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필수 문법을 다 내 거로 소화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본적인 강좌의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뭐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실제 내용으로 보시면, 자, 오늘 제목 보시면 오늘 분사 그리고 동명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 해당되는 문법의 내용을 우리 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실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죠. 여러분들 이제 요 교환은 이제 이 강좌에 해당되는 자료실이 있죠. 모든 강좌는 그 강좌에 해당되는 바로 위에 수강후기란도 있고 자료실에 다 독립적으로 되어 있죠. 예, 그 강좌 자료실에 제가 올렸으니까 내용 다운받아가지고 정리를 하십시오. 자, 제가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한번 잘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오늘 먼저 제목에 분사 동명사를 제가 이제 제일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영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이기 때문에. 자, 분사와 동명사를 같이 넣는 이유는 뭐냐면, 분사라는 말 거기 책에 지금 써 있죠. 분사란 무엇인가, 뭐 동명사란 무엇인가, 앞에 카테고리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 우리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분사란 무엇이냐, 뭐 다 아는 건데,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녀석을 우리가 문법 용어로, 자, 문법 용어는요, 제목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 녀석을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가 과거 분사라는 패턴이 있죠. 동사는 동사가 있고 과거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요 세 번째 걸 과거 분사라고 하는데, 과거 분사는 뭐 ed 붙이는 패턴이 있고 en 붙이는 패턴이 있어서 이제 그때그때 좀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중학교 때 뭐나 영어 처음 시작할 때 저도 그랬지만, 과거 분사가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다 생각했죠. 근데 영어를 좀 웬만큼 좀 하다 보니까 또 대충 되죠. 예,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큰 부담 갖지 말고 기본적인 건 좀 외우셔야 되는데, 동사에다가 ed가 붙이는 경우, 뭐 play의 과거는 played, 과거 분사는 played, 요 세 번째 거. 그 다음에 깨다 알죠? break. break의 과거는 broke, 과거 분사는 broken. 그래서 이제 ed를 붙이나 이제 뭐 무슨 en 이렇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가 패턴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를 붙여요. 자, 일단은 문법 용어는 그냥 제목 정도는 아세요. 분사라는 말은 형용사가 무슨 말인지는 알죠?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라는 거예요. 꾸며주는 형용사예요.
꾸며주는 형용사랑 똑같습니다. 즉 명사 앞에 붙는데 물론 뒤에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얘기를 하죠. 좌우지간 꾸며주는 말인데 현재 분사는 자 배운 기억나죠? 능동적으로 꾸며주는 말이고 과거 분사는 수동적으로 꾸며주는 말이라는 말을 얼추 들어봤을 겁니다. 저도 중학교 때 이거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잠자고 있는 아기, 영어로 뭐라 그래요? sleeping baby입니다. 어떻게 쓴다고요? sleep에다가 ing를 붙여가지고 sleeping baby 그리고 자, 정확하게 우리 해볼까요? baby라는 것은 a baby, 셀 수 있는 말이죠. 앞에 a를 붙이죠. 무슨 baby, 요 a는 baby에 걸리는 말이에요. 봐요. baby를 꾸며주는 형용사죠. 근데 sleeping이 현재 분사가 능동이라고 그랬습니다. 능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능동적으로 아기가 자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잠을 당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자는 겁니다. 뭐 그다음에 달리는 차 할 때 차가 자기가 스스로 달리고 있죠. 그래서 run에다가 ing 붙여서 running car 이렇게 하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아까 broken이란 말이죠. 자, broken window를 과거분사라고 그래요. broken window 그러면 창문은 지가 깨는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 깨어진 거죠. 그래서 broken window예요. 누구에게 의해 깨어진 기록 그러면 broken record입니다. 자, 이 쉬운 거를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요. 평상시에 이거를 대충 가서 그래요. 아기가 자고 있는데요. 요 짓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단어가 나열돼서 단어가 막 중구난방으로 나열돼서 무슨 말인지 아는 거를 행여나 해석으로 착각하는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현장 학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예, 아닌 거 알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단어가 나열돼서 무슨 말인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보였을 때 자고 있는 아기라고 자꾸 뱉어버릇해야 나중에 이게 스피킹이 되고 라이팅이 되고 복잡한 문장이 나오더라도 스스로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겁니다. 이건 제 경험이 많습니다. 절대로 가장 기본에서 대충 넘어가지 말고 완벽하게 나을 거로 소화를 하세요. 지금 제가 분사에서 설명할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분사인데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이는 게 분사가 있지만 또 뭐가 있다? 동명사라는 게 있죠. 이것도 별거 아니에요. 동명사는 동사에다 ing를 붙여서 명사처럼 만들어줬다는 뜻이에요. 얘는 지금부터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니까 여러분 이 명사라는 말 하는 게 혹시 부담스럽습니까? 명사라는 말이 혹시 문법용어로 부담스러워서 영어 공부하기 지겨우면요. 하지 마세요. 명사라는 제목 정도는 알아야 돼. 제가 늘 얘기하죠. 문법은 제목 정도는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면 게으른 겁니다. 이 제목 정도도 안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한다고 그러면 좀 하지 마세요. 절대 영어 실력 안 듭니다. 제목은요, 이거를 만든 사람이 어거지로 만든 경우도 가끔은 있지만 이 이름에서 그 본질을 정확하게 내 거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제가 제목만 합니다. 제목 정도는 아셔야 돼요.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 녀석은 지금부터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명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sleeping 했을 때 아까 sleeping이 베이비를 꾸며준다 그러면 이건 자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죠. 하지만 sleeping이 만약에 동명사로 쓰였다면 잠자는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어렵습니까? 잠자는 것. 잠자는 것 하니까 영어는 기본 이 문법이 주어 다음엔 동사가 나오죠. 거기까지는 알죠?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니까 sleeping 다음에 is가 나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잠자는 것은 is happy, 행복한 거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문장이 왜 복잡해지냐? sleeping 다음에 이제 is가 나올 거예요. 근데 sleeping이 꾸며주는 말이 또 길게 붙는 거야. 뭐뭐뭐뭐뭐뭐뭐라는 잠잔다는 것은 is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명사에서 키워드로 잡아야 될 건 동명사가 명사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 명사에 해당되는 말이 꾸며주는 말이 길어서 이쯤 가서 동사가 나오더라도 슬리핑에 해당되는 말이 동사로 붙기 때문에 동명사는 딱 보니까 단수예요, 복수예요? 예, 동명사는 무조건 단수입니다. 여기 s 안 붙였잖아요. 명사에 s가 붙어 있는 것만 복수고 나머지는 다 단수예요. 자, 제가 늘 말하는 데스크, 책상. 책상 하나는 데스크죠. 데스크는 단수죠. 데스크에 S 붙여서 데스크스 그러면 복수입니다. 이렇게 S 붙이는 것만 복수고 추상적인 단어, 희망, 사랑, love, hope 이런 거 전부 단수입니다. 동명사 잠잔다는 것 단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은 문장 전체가 명사처럼 바뀌는 경우도 있죠.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그가 이 클래스에서 영어 공부를 가르친다는 것은 전체가 주어져 is 이렇게 나갈 수가 있잖아요. 이 전체를 명사로 받는 것보다 단수라 이거죠. 다 단수입니다. 다 단수. S 붙인 것만 복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평상시에 문장에서 간단해요. 이거 녀석이 꾸며주는 동명사로 쓰였는지 아니면 뭐뭐하는 컷하는 명사로 쓰였는지만 구별하면 되는데 행여나 제가 문법 강의 가끔 여러 가지 모니터를 해보다 보니까 그것조차도 도표를 그려가면서 공식으로
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고 또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계시는데요. 도표와 공식이 틀렸다는 건 물론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배웁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ing가 명사라는 거 말하면 모릅니까? 충분히 알죠? 예, 알 수 있는 건 넘어가야 돼요. 충분히 그걸 내 거로 소화할 수 있는데 쓸데없이 이런 짓, 자랑짓 하면 안 됩니다. 걷다가 대고. 무의미합니다, 아무런. 자, 그러면 실제 한번 확인해서 단문을 통해서 하되,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는 이 단문이 제가 다 아직 안 세봤는데 1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단문을 다 외울 수 있으면 진짜 짱입니다. 모든 문장은 외워야 겁니다. 여기 있는 문장 제가 뭐 발췌했겠습니까? 제 라이머 교재 보세요. 다 지어내지 않습니까? 다 지어내요. 그 말은 제가 뭐 잘났다 그 얘기가 아니라 기본 실력이 튼튼하면은 자기가 구사하는 힘까지 생긴다는 뜻이에요. 그 힘을 만드셔야죠, 여러분들이. 그게 영어 실력이고 시험도 잘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지. 겨우 시험만 잘 보기 위해서 편법에 우리가 의존하면은요, 평생 영어 실력 안 납니다. 요 맛보기 강좌 좀 대통령이 봤으면 좋겠는데, 예, 편법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예, 정말로 궁극적인 실력으로 바깥으로 구사할 수 있는 그런 영어 교육 시스템이 이 나라에 좀 팽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좀 건의를 드리는 건데요. 그런 영어 교육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요, 시험으로 학생을 안 뽑아야 돼요. 예, 점수로, 답으로, 객관식으로 뽑으면 안 됩니다. 자, 뭐 그건 제 생각이고, 자, 한번 봅시다. 1번. A rolling stone gathers no moss에서, 자, 영어의 기본을 다시 한번 주어 다음에 동사라고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문장 뭘까요? A rolling stone. roll은 영어에 구른다는 뜻인데요. ing가 붙으면 영어에 꾸며주는 말이에요. 자, 쉬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돌 앞에 ing가 붙어 있죠? 그럼 돌이 남에 의해 굴려진 겁니까? 지가 굴러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ro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영어 유명한 속담이에요. gather에 s가 붙어 있죠? 이 말은 저 gather가 이 글의 동사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a rolling stone, 굴러가는 돌 주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gather에서 동사가 나왔다 이거야. moss는 이끼입니다. 그래서 구르는 돌은 이끼를 no moss를 gather 한다는 얘기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게 그 유명한 구르는 돌에는 이끼가 끼지 않는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은 절대 문제 생기지 않는다라는 영어의 속담입니다. 첫 번째, 롤링이 바로 뭐다? 능동적으로 얘기해주는 바로 현재 분사의 대표적인 형태다 이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죠? 아까 제가 말한 거 잠자고 있는 아기, sleeping baby, 달리고 있는 차, a running car, 축구장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 선수들, a players, 그 다음에 뭐 나르는 비행기, a flying plane, 나르는 돌, a flying stone, 나르는 돼지, flying pig. 예, 이렇게 약간 장난 같지만 자기가 자꾸 뱉어내세요. 쉬운 말로. ing를 붙여서. 두 번째, the Olympic Committee will admit the broken record next week. The Olympic Committee가, committee는 영어의 위원회, 그 유명한 올림픽 위원회는 will 알죠? admit은 인정하다, 승인하다 그런 뜻이에요. 뭐를? The broken record. 그죠? 기록이 지가 깹니까? 사람에 의해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 과거분사를 쓰는 거예요. broken record가 정답입니다. broken record. 언제? next week. 다음 주에 저 깨어진, 누군가에 의해서라는 말은 없지만 깨어진 기록을 will admit, 승인할 것이다. 다음 주엔 본격적으로 승인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 3번. 이번엔 자 아까 제가 분사라는 게 여러분 이제 화면 보시기 기준으로 앞에서 sleeping baby 이렇게 앞에서 꾸며주는 말도 있지만 이 녀석이 뒤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분사는. 형용사는 뒤로 가요, 못 가요? 형용사는 못 가지. beautiful lady지 lady beautiful이 어디 있니? 그죠? 하지만 분사는 왔다리 갔다리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 때문에. 꾸며주는 말이 영어는 꾸며주는 말이 뒤에 붙는 게 영어잖아요. 그죠? 상태를 꾸며주는 말은 영어엔 뒤에 붙습니다. 후치수식 구조예요, 영어는. 자, 볼까요? The record. 기록이긴 기록인데 broken by David. 여기서 끊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will이 이 글의 메인 동사 아니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영어는 자꾸 얘기하죠. 주어 다음에 동사라고.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전체를 자꾸 주어로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저거를 주어로 여러분들이 입으로 뱉으시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자꾸 주어처럼 하세요. 어떻게? 기록이긴 기록인데 데이빗에 의해 깨어진 기록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고 나면요. 제가 정말 화나는 건요. 기록이 데이빗에 의해 깨졌다라는 걸 이해만 하면 된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이해만 하고 여러분들 주변에 영어 잘하는 사람 한 명이나 있습니까 지금? 한국 사람은 영어 못하는 게 당연합니까? 한국 축구, 아시아 축구는 세계에서 예, 라보나키, 마르세유 턴 못하는 게 당연한 겁니까? 우리 동네 잘하는 내 친구들 많기만 하더만. 본인이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에 관심을 안 갖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거 짧을 때는 그렇게 하세요. 물론 문장이 길면은
내용을 파악하기가 복잡할 땐 그렇게 끊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고 하면 안 됩니다. 알고서 여유 있게 가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래서 짧을 땐 그렇게 하세요. 데이빗에 의해서 깨어진 기록. 자꾸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꾸 그걸 구사해 봐야 됩니다. 뭐뭐 된, 꾸며주는 말이 뒤에 붙었습니다. 그 기록이 will give a shock. 영어에 give a shock to 줄치고 외우세요. give a shock to, give a shock to. 아주 유명한 덩어리 표현입니다. 덩어리 표현. 누구누구에게 충격을 주다. will give a shock. 실제 영어랑 한글이랑 똑같습니다. give a shock to 누구에게 the global sports circle. 영어의 circle은 동그라미인데요. 우리가 학교에 있는 그런 서클, 일진 서클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글에 무슨 개 있죠. 권, 정치권, 뭐 스포츠계, 우리나라 체육계 이런 거 얘기할 때 사람들의 모임을 나타내는 개, 무슨 권 얘기할 때 쓰는 게 영어의 서클이에요. 서클은 2차원이죠. 파이 r 제곱. 3차원은 뭐예요? 3분의 4 파이 r 3승은 뭐라고 그래요? sphere. 영어의 sphere는 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보통 이제 개 하는 말을 서클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스피어라고 쓰는 경우도 있어요. 둘 다 그냥 상식으로 아십시오. 그래서 전 세계 스포츠계에 커다란 충격을 줄 거예요. 데이빗에 의해 깨진 무슨 기록이? 그 기록이. 특정한 기록이니까 덜을 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번엔 타이거 앞에 슬리핑이 붙어 있죠. 얘가 이제 혹시 만약에 이제 기본이니까 동명사랑 헷갈리면요. 동명사랑 헷갈리면 바보입니다. 얘를 동명사처럼 해볼까요? 자는 것이죠. 국어랑 영어랑 똑같습니다. 자는 것 다음에 호랑이 나오면 말이 됩니까? 자는 거, 호랑이 어쩌라고요.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라 이거죠. 공식으로 하지 마세요. 앞에 있으니까 분사구문 이 짓 하지 마시고 한글이랑 똑같은 감각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The sleeping tiger. 특정한 저기 있는 자고 있는 호랑이 이 말이에요. The sleeping tiger는 근데 in the forest. 그 숲 속에서. 그러면 꾸며주는 말이 더 붙을 수 있겠죠. 숲이긴 숲인데 또 무슨 숲 이렇게. 그러면 아무리 길어봤자 어차피 주어는 뭐다? 타이거죠. 문장에서 끊고 가끔 가다가 뭐 주어는 한 문장에 주어는 한 개 뭐 이건 다 아시니까 주어가 한 개인데 뭐 빼기 뭐해서 마치 수학 공식으로 잘난 척하는 강사들도 있는데요.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를 꼭 쪼개봐야지 합니까? 딱 보고서 전체에서 어디까지 가라고요? 정 모르면 얘가 동사, 나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전부 하나의 커다란 주어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The sleeping tiger in the forest. 숲속에서 자고 있는 호랑이에요. 주어가 끝났죠. 근데 왠지 동사가 나올 것 같은데 갑자기 영어에서 겁먹지 마요. ing가 나오잖아요. 동사가 아직 안 나온 거라 이겁니다. 타이거에 해당되는 메인 동사는 아직 안 나왔어요. 결국 뭐다? 결국은 타이거 꾸며주는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타이거 슬리핑하고 있는데 ing가 붙어있으면 약간 뭐뭐 하고 있는 상태라고 그랬죠? waiting for, 기다리고 있는 the prey, 먹이, 희생을 for, 뭐뭐 동안, 3 hour, 3시간 동안 이거예요. 3시간 동안 먹이를 기다리고 있는 어디에서? in the forest에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자면서겠죠. 자는 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호랑이가 is a real threat. 진짜 위협이다. 누구에게? to us, 우리에게. 야, 이 정글에 지금 무슨 모기 이런 게 아니라 호랑이가 위험한데 이 호랑이는 잠자고 있는 것 같은데 얘가 3시간 동안 쫄쫄 굶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진짜 위협이라고요. 자, 이 예는요, 4번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왜? 지금 이것은 은근히 복잡한 문장 구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뭐 숲속에서 호랑이 이렇게 쉬운 말해서 그렇지 이걸 해볼까요? 말 어렵게 해볼까요? 국제 무슨 금융시장에서 현재 뭐하고 있는 전 세계 커다란 회사, 현재 무슨 인수합병을 기다리고 있는 말만 어렵죠. 그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4번에서 다시 한번 기억. 메인 주어가 타이거라는 걸 잡고 is가 동사라는 거 정도는 알죠. 그러면 나머지는 어차피 타이거를 꾸며주는데 능동이니 수동이니를 잘 보는 거예요. 자, ing가 보세요. ing가 앞에서 치고 가는 ing가 있으며 타이거긴 타이거인데 웨이팅 하고 있는 타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죠. 이 감각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 문장 문맥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영작을 한다고 생각해서 왜 웨이팅을 쓰는지 왜 슬리핑을 쓰는지까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십시오. 주변 친구, 동생, 할머니, 누나, 삼촌, 고모한테 왜 슬리핑을 쓰고 왜 컴마 찍고 이쪽에다 ing를 쓰는지 이건 나중에 이제 분사구문이라는 거 나오지만 아무튼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이해를 하십시오. 정답보다 꾸며주는 말 메인 동사 is 아직 안 나왔다 이 얘기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한 바닥 더 가보겠습니다. 우리 5번 보시죠. 이번엔 아까 우리 호랑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랑 좀 비슷하게 한번 같이 응용을 해볼까요? Sleeping in the forest before the sleeping tigers 해놓고서 is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is가 나왔다니까 여기까지가 처음부터 여기까지가 주어란 얘기죠.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하고 있어요? 슬리핑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영어는 잠자는 것, 잠자고 있는도 될 수 있지만 슬리핑 한 다음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잖아요. 잠자고 있는 애기, 호랑이 이런 게 없잖아요. 곧바로 in the